FBI 내부 문건 그리고 중국발 선거 개입 정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재명 정권이요 국내외적으로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 겁니다. 그 순간 대한민국 사법부는요 마지막 남은 정의의 불꽃으로 이재명 대북송금 치고 외환죄에 대해서 단죄할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이게 지금 한국 정치의 대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은TV입니다. 권력은 잔인하게 쓰는 것이다 라는 이재명. 정권을 잡고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 탄압의 제물로 쓰고 있습니다. 자유보수의 최후 보루인 윤석열 대통령께서 힘겹게 버티고 계시는데요. 성호 스님이 그랬습니다. 빨갱이는 죽여도 돼. 이게 오늘 너무나 크게 와닿는데 말이죠. 7월 5일 토요일 아침 9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내란 혐의 등으로 서울고검에 출석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 또 한 장면이 추가가 됐는데요. 8시 반부터 서초동 일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주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출석에 힘을 잃지 말고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단순한 소환이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정치적인 의도가 많이 깔려있죠. 특검은요 당초에 10시 출석을 예고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9시까지 출석을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신경전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불필요한 신경전을 피하시고 9시 1분에 도착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장면은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정치적 의도를 띤 표적 수사임을 의심케 하죠. 포토라인 앞에선 윤석열 대통령은요 기자들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들어가셨습니다. 그 침묵은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말이죠. 더 큰 문제는요. 이재명 정권이 윤석열 제거를 위한 법적 환경을 아예 구조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된 이 검찰의 무력화 시도는 이재명 정권에 들어서 본격화되고 있죠. 이재명 정권은요.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압법을 밀어붙이고 이에 따라 수사 기능은 공수처와 경찰로 재편되었습니다. 특히 공수처 같은 경우는 무능하다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 검사를 증언했습니다. 그 조직을 대폭 확대해가지고 대통령 직속의 사법기관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태가지고 최근 여권은요 대법원 장수를 늘리는 법안까지 지금 발의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사법부 전체를 정권의 우호 세력으로 재편하려는 시도로 보일 수밖에 없고요. 대한민국의 사법 독립의 마지막 균형추를 무너뜨리는 행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안기관과 사법부를 장악해가지고요 정치적 표적 수사 그리고 법치주의의 왜곡을 정당화하려는 이재명 정권의 시나리오다라는 거죠. 이거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성호 스님께서 한 번 더 띄워드리겠습니다. 빨갱이는 죽여야 돼. 이게 가슴에 콕콕 와닿는데요. 중국이요. 홍콩을 장악할 때 사용했던 수법이 이와 유사합니다. 2020년 통과된 홍콩 국가보안법 반중 시위를 분리주의로 규정해가지고요. 홍콩 내 언론, 정치인들 체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명목상 자치와 법치가 존재하던 홍콩은요. 결국은요. 공산당의 직접 통제 하에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제도를 악용해가지고요. 반대파를 법적으로 제압하는 방식은 현재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는 한국형 사법 독재와 놀라울 정도로 흡사하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건 뭐 있습니까? 대북송금, 외환관리법 위반 등 다수의 국제법 위반 혐의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으로 멀쩡히 앉아가지고 국채 발행하고 이재명이가 지금 시작된 지 한 달 됐습니다. 그런데 18조를 땡겨 썼습니다. 그리고 또 전 국민에게 돈을 나눠주겠다라고 추경을 했습니다. 포퓰리즘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죠. 선거 결과의 정당성을 둘러싼 국제사회에 의문이 커지는 가운데 유독 윤석열 대통령만을 향해서 수사의 칼날이 집중되고 있는 현실은 말이죠.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중립성과 공정성의 근본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의 정치적 수사의 실체에 대해서 그리고 침묵하는 국민의힘과 특검의 표적 수사 프레임 그리고 국민이 지켜야 할 자유민주 진영의 가치와 연대에 대해서 조명하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멤버십으로 영상 시청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자 몰에 준비되어 있는 상품을 클릭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품질의 상품을 산지 직송으로 바로 배송받으실 수 있습니다. 농가 살리기 운동에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건 정치 보복이죠. 정의 아닙니다. 특검의 행태를 보면요, 정말 학을 띠겠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수사 방식은 전례 없는 정치 보복의 전형입니다. 특검이요, 단순한 조사에 그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수사 과정을 공개해가면서 여론전을 벌리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심지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다가 대통령 경호처와 충돌한 장면까지 확대 해석해가지고 내란죄로 엮으려는 시도. 이거는 정권의 야당 탄압 그 자체입니다. 이들은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상황을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이 문재인이라는 희한한 대통령을 거치고 더 희한한 공산주의 세력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이재명 정권을 마주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이런 수사에 대해서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는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라고 나서고 있으니 아마 특검도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여기서 잠깐 특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막 지지율이 빵빵 터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 여론조사에도 실체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뭐 잘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잘못하고 있다라는 항목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런데 잘하고 있는 항목은 구체적인 항목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론조사의 방식에 따라서 지금 이재명의 여론조사 결과치가 조금 더 달라진다라는 거죠. 이재명이 영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이 정권은 추락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지금 특검 수사하는 분들 이 정권에 힘입어가지고 뭔가 결과를 뽑아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딸랑거리고 있는 거라고 하면 잘 흐름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국민의 저항이 어느 정도인지 말이죠. 자, 사법 권력의 장악시도, 이거는 공안 정치의 부활을 알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땅에 중국 공안의 정치가 부활한 것 같습니다. 공수처 검사 증원하겠다, 대법원장 증원하겠다, 이게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재명 정권은요, 공안 조직과 사법부를 장악해가지고요,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겠다라는 지금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겁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고 사실상 경찰과 공수처로 권한을 이관한 뒤 여당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공수처를 꽉꽉 채워가지고 정권 친화적 수사기관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이미 여러분들 오동운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서 1차, 2차 하기스 부대다라고 조롱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무리하게 수사를 한 이유는 정권의 개가 됐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모두가 생각을 하고 있죠. 자, 동시에 대법원 구성원까지 바꿔가면서 법원의 독립성마저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 사법 장악은요, 과거 독재 정권보다 더 교묘하고 위험하다라는 거죠. 중국의 공산당 체제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중국 역시 인민검찰원 그리고 인민법원이 있습니다. 형식상 분리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두 공산당 중앙정치법률위원회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 대가리는 시진핑이다. 또한 중국은 홍콩의 국가보안법을 통해 가지고 반정부 시위를 불법화하면서 야당 인사들을 무더기 체포하고 언론을 어떻게 했죠? 장악하고 민주주의를 질식시켰습니다. 최근에 홍콩의 야당이 이 정당을 해산했습니다. 탄압에 못 이겨서 버티다 해산을 결정했다라는 거죠. 북한 역시 노동당의 지시에 따라서 사법기관이 완전히 종속되어 있습니다. 탈북자 증언에 따르면 정권 비판자를 재판 없이 정치범 수용소로 바로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헌법위에 김정은이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의 무력화, 공수처의 강화, 그리고 대법원 개편은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한국형 전체주의 모델의 서막이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국제사회의 시선 반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대로 우리가 이 홍콩화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지난 75년 6.25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을 지켜오고 버텨오고 번영시켜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겁니다. 억울해서라도 그렇게 되지 않게끔 만들어야겠죠. 지금 미국 의회에서는요, 최근 대한민국의 대선에 대해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청문회 요청이 제기됐습니다. 물론 한국이 아니라 미국의 선거의 부정선거, 그 범주 안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중국과 끈끈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그게 중국의 영향으로 이번에 대선까지 문제가 있다. 특히 미국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A웹, 여기에 대한 감사 요구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선거 투명성에 대한 조사가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조금 걸릴 뿐입니다. 왜 지금 빨리 당장, 그런데 후순위죠. 먼저 미국부터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에 한미동맹 강화 과정에서 삽입한 제3조가 있습니다. 사이버전 자동 개입 조항, 이 부분이 핵심이다라는 거죠. 한국 선거에 외세 개입이 확인될 경우, 중국발 해킹, 북한발 해킹이 확인될 경우 미국은 군사, 외교적 개입의 명분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선거에 대해서, 부정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게 이 미국의 특검으로 대한민국의 조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가장 나이스한 거죠. FBI 내부 문건, 그리고 중국발 선거 개입 정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재명 정권이요, 국내외적으로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 겁니다. 그 순간 대한민국 사법부는요, 마지막 남은 정의의 불꽃으로 이재명 대북 송금 치고 외환죄에 대해서 단죄할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이게 지금 한국 정치의 대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박힌 보수 진영이 막 커져가지고 대한민국을 잡아먹고 있던 이 나쁜 악법들을 정리를 좀 하고 중국 세력에 대해서 걷어내고, 우리 할 일이 사실 많습니다.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서 심장이 뛰는데요. 윤석열 대통령부터 지켜내는 게 대한민국의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재건할 때 그리고 첫 발을 내딛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재명 정권의 정치보복과 사법장악의 한복판에서 홀로 싸우고 있습니다.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을 지킬 의지도 책임도 안 보이는 이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보수 정당이라 부를 수가 없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건 오직 대한민국에 깨어있는 진짜 국민들 뿐이다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에게 과오가 없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반국가 세력으로 지켜내기 위해서 기꺼이 본인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윤 어게인을 외치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서초동으로 모여들었다라는 거죠. 이제는 분명히 좀 말해야 되는 게, 대놓고 친중 친북 노선을 걷고 있는 이재명 정권에 무기력하게 굴복한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민을 위한 정당이 아니다라는 거죠. 진정 국민을 위한 정당이 되려고 하면요, 윤석열을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의 마지막 선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죄인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방패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윤 어게인 되찾는 각오를 하는 겁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애 TV였습니다.